한국과 폴란드의 관계가 대규모 방산 계약 체결을 기점으로 동반자 수준으로 급격히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자국의 안보를 위협받고 있는 폴란드가 자국의 국방력을 키워줄 파트너로 한국을 선택한 것인데요. 폴란드는 한국의 최첨단 무기와 기술을 이전받고 한국은 유럽으로의 방산 수출의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이 소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27일 폴란드 국방부는 한국의 무기 3종을 대거 사들이는 프레임워크 계약 체결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폴란드는 한국에 FA-50 경공격기 개량형 48대, K2 흑표 전차 980대, K9 648대를 인도받기로 했습니다. 프레임워크 계약은 기본 계약이라고 불리며 본 계약 전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초기 계약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주 계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업계 관계자들은 이번 계약이 최소 10조 원에서 최대 19조 원 규모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냉전 이래로 이런 대규모 계약은 손에 꼽을 정도로 워낙 크기에 공식 발표 이전까지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신뢰하지 않았죠. 또한 폴란드 대금 지급 능력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KF-21이 성공적인 비행을 마쳤습니다. 하지만 KF-21 공동개발국 인니가 개발 분담금을 미납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우리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죠. 또한 경제 사정을 이유로 분담금 인하를 요청하는 등 아나무인 태도를 보여주는 것도 정말 화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 정부의 지급 능력 또한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정리하자면 이번 계약의 실현 가능성을 따져봤을 때 폴란드가 막대한 예산을 써가면서 국방을 강화하려는 이유와 폴란드의 대금 지급 능력이 충분한지 검증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위로는 중국, 아래로는 일본이라는 강국이 위치해 있습니다. 한국은 일본의 제국주의 야욕의 희생양이 되어 식민 통치를 당했던 시절도 있었죠. 폴란드는 한국과 닮은 점이 많습니다. 18세기에 러시아는 폴란드를 123년간 분할 지배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러시아는 독일과 함께 폴란드를 침략했죠. 이렇게 주변 강국들에 의해 영토 분할과 점령, 심지어 국가 소멸까지 겪은 불운한 나라 폴란드는 러시아를 단순히 싫어한다 수준이 아닌 숙적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증오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는 전쟁에 미쳐있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다음으로 우리를 공격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의 군사적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현재 폴란드는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인한 공백으로 매우 불안한 상태입니다. 러시아와의 전면전까지 생각하는 폴란드는 불안함에 최신 무기 도입을 서두르고 있고 자국 방위 산업의 내실을 키워야 한다는 욕망에 불타올랐죠. 이에 폴란드 정부는 군사력 증강과 군 현대화를 위해 2021년 군의 전반적인 개혁을 담은 국토방위법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법안은 2023년 국방 예산을 GDP의 3%로 증액하고 폴란드의 병력과 재원 모두 증원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폴란드의 국방비는 현재 약 20조 원으로 우리나라의 3분의 1 수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족한 자금은 군 지원기금을 설치해 충당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해당 법안의 모든 의사결정 과정이 만장일치로 진행되었고 경제 규모도 유럽연합에서 6위를 차지할 만큼 폴란드는 꽤 잘나가는 국가이기 때문에 미남 리스크도 낮은 편입니다. 그렇다면 많고 많은 국가 중에 왜 한국 방산 무기를 선택했을까요? 무엇보다 한국의 무기는 국제적 신뢰도가 높습니다. 한국은 다른 나라와 다르게 휴전 상태인 국가입니다. 이는 한국 투자에 대한 리스크가 될 수 있지만 방산 업계에서는 이점으로 작용합니다. 또 한국은 사계절이 뚜렷한 나라이기 때문에 국가별 다양한 기호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구매 국가에 따라 맞춤형 무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매국의 작전 환경, 전투 요소, 체형 등 다양한 조건을 반영하여 최적화된 무기를 수출하고 있는데요. 이는 경쟁국과 확실히 차별화된 우리나라만의 장점입니다. 이번 폴란드로 수출되는 전차도 폴란드인의 체형을 고려하여 차체가 늘어나고 바퀴 한 개가 더 추가된다고 하니 폴란드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의 서비스에 감동할 수밖에 없죠. 이를 두고 폴란드의 국방부 장관 마리우시 부아슈차크는 이번 한국과 무기 계약은 최근 몇 년간 방산 도입 중 최대 규모이자 가장 중요한 것이다. 지체 없이 폴란드군을 한국 무기로 무장해야 한다라며 한국 무기에 대한 자신감과 애정을 드러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은 다른 나라보다 기술 이전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는데요.
이는 무기 구매에 있어 큰 메리트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한국도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무분별하지 않게 득과 실을 따져 기술 이전과 협력을 약속하고 있죠. 심지어 폴란드는 우리나라 무기를 대량으로 사가는 VIP 고객이기도 하고 나토 가입국으로서 적대국으로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도 적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수년간 우리가 쌓아 올린 기술인데 이렇게 기술을 팔아 넘기는 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 협력을 통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유럽 방산시장 점유율 확대 및 진출을 노리고 있습니다. 현재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냉전 종식과 동시에 군축을 단행했고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유럽 방산업체들이 이전에 비해 퇴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으로 인해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자주국방의 중요성을 다시금 상기하고 있죠. 물론 유럽에도 독일과 프랑스와 같은 군사 강국이 존재합니다. 하지만 유럽 전체 시장의 수요를 그들이 모두 감당할 수 없으며 가성비가 좋다고 소문난 한국의 무기들은 잘 살지 못하는 유럽 국가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겠죠? 그리고 폴란드는 지리적 위치 때문에 전쟁 이전에는 러시아와 유럽연합을 이어주는 중간 시장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폴란드가 계속해서 한국산 방산 품목을 유지하고 생산해준다면 우리는 유럽 방산 시장에 효과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전초 기지가 생기는 것이지요. F-50을 공급하는 한국항공우주 산업의 안현우 대표는 유럽은 미국만큼 중요한 시장으로 유럽 수주를 바탕으로 국산 항공기 수출 1,000대 목표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는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국 무기를 폴란드에서 생산했을 때 이는 생산 단가를 절감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와 방산 산업에서 한국의 시장 경쟁력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안 그래도 가성비가 좋다고 정평이 나 있는 우리의 무기가 지금보다 더 싼 가격에 구매가 가능해진다면 다른 나라에서 구매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그리고 앞으로 K-21이나 천무, 현군과 같은 무기들의 추가적인 수출 확대까지 기대할 수 있겠죠? 앞으로 유럽 전역에서 우리나라 무기가 사용될 날이 머지않아 보이는데요. CNN과 같은 외신들도 이번 한국과 폴란드의 계약이 향후 유럽 정세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것이라고 판단하며 관심 있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계약에서 가장 눈이 뒤집어진 건 일본이죠. 일본은 자국의 국방력에 대한 자부심이 아주 강합니다. 그런데 자신들보다 떨어지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한국이 이런 초대박 성과를 내니 배가 아픈 것이죠. 이 소식을 접한 일본 네티즌들은 한국은 문화도 그렇고 마케팅을 정말 잘하는구나? 일본은 왜 군사 장비를 팔지 못하는 것이냐? 한국의 무기 개발 기술도 세계 톱 클래스다. 어째서 이렇게 차이가 나지? 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일본 주요 언론은 가격, 성능 및 국제적 요구에 부합하지 않는 자국의 방위 장비 수출 실적을 비판하는 기사를 보도하기도 했죠. 우리나라 방산 산업의 수출 규모는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폴란드와의 방산 협력이 방산 수출의 촉진제가 되어 유럽 시장을 제패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알람 설정을 하시면 빠르게 소식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